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과기부 지능중심 AI 정책 추진 보고 JP모간 네이버 목표가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입니다. 자, 어제 이 시간 반도체주 설명드리면서 쏘버린 AI를 강조한 바 있죠. 어제 단연 시장의 주요 축 중 하나는 AI 소프트웨어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쏘버린 AI를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쏘버린 AI가 무엇이냐? 주권을 뜻하는 쏘버린과 AI의 조합으로 특정 주권 국가나 기업이 자력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인공지능 체계를 의미합니다. 유럽, 미국, 그리고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차원에서 이 쏘버린 AI는 중요해지고 있죠. 이재명 정부의 주요 AI 공약에도 이 쏘버린 AI 구축이 이렇듯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AI 정책과 관련해서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는요, 국정기획위원회 부처 핵심 현안으로 AI 과학기술 분야 투자 SKT 사태 등을 보고했는데 이 중 AI와 관련해서는 AI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느껴지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AI 정책실 신설부터 앞서 이재명 정부 공약과도 비슷하게 한국 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 그리고 6월 중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AI 기본법의 경우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보다는 지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또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자, 쏘버린 AI에 대한 강조는 최근 있었던 정부 인사에서도 느껴지죠. 새로 신설된 AI 수석 자리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센터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이전에 한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민간 협력 방식으로 한국형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오픈소스, 즉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연일 시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어제는 JP모간에서도 이에 주목하며 네이버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목표가를 기존의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목표가 상향의 포인트, 일단 차기 정부의 AI 정책 수혜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과거 네이버의 뉴로클라우드가 정부 및 공공기관과 AI 협력에 나선 바가 있는데 하정우 AI 수석이 뉴로클라우드를 주도했던 만큼 뉴로클라우드 사례처럼 네이버가 정부의 주요 협력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의 축, 광고와 이커머스와 관련해서도 실적 회복세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AI 소프트웨어주 전반이 강했죠. 네이버 클라우드 및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지분 투자를 한 오브젠 알테라 신플랫폼뿐만 아니라 전반이 강했습니다. 자, 트렌드가 된 쏘버린 AI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정책 모멘텀의 AI 소프트웨어주들은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전략은 이어지는 오늘장 전략에서 함께 체크해 보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일 이슈 함께 정리해 볼까요?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을 언급, 내부적으로는 매파적인 기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일부 시사하기도 했고 미증시가 이에 매물을 소화하기도 했지만 FOMC 자체는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죠. 여기에 아직 미국의 공식 참전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특히 정부 정책으로 시선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무회의 일정도 있고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해 은행에 새 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는 은행주에 영향을 줄 이슈가 되겠죠. 자, 이와 함께 콘텐츠주, 특히 웹툰주를 움직일 뉴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앞서 과기부 내용을 짚어본 것처럼 문체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문화광국 달성을 위해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작비 세제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여기에는 영상 게임 그리고 웹툰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정책적 드라이브에 발맞춰 어제 스튜디오 미르가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 시간의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정책의 스튜디오 미르의 계약이 웹툰주 시세 연속성으로 이어질지 개장 이후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2차 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시장 글로벌 악재를 단기에 흡수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 정책 그리고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 본연의 이슈에 집중할 가능성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안혜수 캐스터와 추가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약 4조 8,500억 원 규모의 선박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러시아 즈베지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양사는 약 5조 7천억 원 규모의 쉐빙 LNG선 운반선 15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는 당시 국내 조선업계 역대 최대 규모 공급 계약으로 꼽혔죠. 그런데 즈베지다는 1년 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 이미 수령한 선수금 8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972억 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보류하고 지배지자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된 공급 계약 내역 보시면 총 4조 원대 규모의 쉐빙 셔틀탱커 7척과 쉐빙 LNG선 10척이고요. 또 삼성중공업 애프터마켓에서도 2%대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휴젤은 어제 6.68% 상승했습니다. 장중한 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보톡스 시장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아침 공시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3상 임상 시험을 조기 종료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국내 미용 목적의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약 2천억 원대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휴젤은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주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같은 임상 중단 소식에 주가 하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투자자들은 휴젤의 이번 결정의 지지를 매수세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공시와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부자 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특징주 휴젤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액상형 보툴리늄 톡신 제제 임상 3상 시험을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식약처에 자진 취하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헤드라인만 보면 아무래도 임상 취하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주가를 보면 애프터마켓까지 6%대 강세를 유지해줬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뭐 단기적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엿보는 그러한 내부 정책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근본 공시 같은 경우에는 휴젤이 이 보툴리움 톡신 HG102의 임상 3상을 자진 취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공시는 좀 드문 공시 같습니다. 어쨌건 이 발표는 이 단기적으로는 아쉬움이 남지만은 성장 전략 전반에서 전략적 재정비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G102는 기존 더 톡신과 차별화된 글로벌 진출용 파이프라인으로 자진 취하 결정을 성은 안정성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경쟁, 비용 효율화,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시는 중장기 실적 기반 성장 전략 유지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향후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HG102에 대한 기대감 조정으로 주가 변동성이 불가피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핵심 제품인 더 톡신을 중심으로 한 미국 수출 실적 모멘텀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도 미국 수출, 톡신 수출 매출이 150억 원이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4분기에도 동일 규모의 매출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중국 역시 파트너사 사완 제약을 통한 수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확장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생산 능력 여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일본, 태국 그동안 이제 비중이 좀 낮았던 수출 국가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필러 의료기기의 미용 포트폴리오 전반의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주가 선반영 국면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해서 이제 수익을 좀 내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4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은 이제 휴젤의
단기적인 변동성 그리고 중장기적인 성장성의 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재는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성과 함께 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 진출은 가속되고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특징주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최근 5거래일 동안 40% 넘게 오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맥스인데 비트맥스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불과 한 2주 전인가요? 저희 코너에서도 비트맥스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더불어서 다른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이번에 이제 비트맥스의 이제 눈에 띄는 행보가 좀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회사는 총 1,000억 원 규모의 CB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요. 이 중에 900억 원을 비트코인 매수에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이 비트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삼아서 장기 보유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투자나 투기 수준이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 운영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선언한 상징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제 BTC 보유 규모가 약 86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으로 주가의 릴레이팅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이 비트맥스 역시 한국형 비트코인 상장사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비트맥스의 매수 시기 및 수량을 투명하게 공시하겠다는 방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부분은 이 불확실성이 큰 자산군에 대한 투자 신뢰를 높이는 요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테마 모멘텀을 활용한 수급 유입이 유효합니다. BTC 가격과의 연동성이 주목이 되면서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실제 비트코인 매수 시점과 관련된 공시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의 장기 우상향 흐름을 전제로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식의 릴레이팅이 국내 시장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리스크 측면에서도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BTC 가격이 급락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전환사채 이 시비를 통한 레버리지 구조는 단기 손익 악화를 이어줄 수 있는 만큼 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단가와 주가 간의 괴리 여부는 면밀히 점검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7월부터 이 가상자산 계좌 보유가 허용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국내 그 상장사 중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비트맥스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20.34%, 그 다음에 네오이즈 홀딩스, 위메이드, 다날인데요. 최근에 비트맥스, 네오이즈 홀딩스, 다날의 주가가 좋죠. 따라서 비트맥스는 단기적인 모멘텀과 중기적인 릴레이팅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유사하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를 보면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다시 고점을 회복하고 있진 못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비트맥스도 이런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에 따라서 일단은 움직임이 되는데 비트코인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11만 달러까지 거의 3, 4만, 5, 6만 달러에서 11만 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미국에서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에서 그 자산 개념에서 이제 압류 자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조금 실망이 나옴에 따라서 7만 4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의 유동성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11만 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10만 4천 달러인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단기적인 어떤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급격한 하락보다는 장기적인 유동성 유입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정책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15만, 20만 그리고 50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의 흐름의 주춤이 있음에 따라서 좀 그런 어떤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지금은 이제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재무적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주목받는 것은 시총 대비해서 무려 20% 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액상으로 얘기하면 한 340억 정도 돼요. 요번에 한 900억 정도를 매수한다는 것은 기존 보유 물량이 거의 8배가 넘는 부분을 매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핫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리치 이외에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마이크로 스트리티지식의 릴레이팅을 하겠다고 이제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종목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수급도 당분간 더 지속될 것 같은데 빠졌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고 이 종목에 좀 대응해 보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맥스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이스라엘-이란 분쟁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일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한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에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하며 정유주와 LPG주들도 함께 불기둥 세웠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핵심 참모들과 이란을 직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재차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고요.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명령은 보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내릴 판단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비율이 평균 203%로 집계된 가운데 전일장 건설 섹터가 2.11% 약세 보였는데요. 섹터 내에서 삼성물산이 4%대, GS건설이 2%대, 현대건설이 1%대 약세 보였습니다. 직전 연도인 2023년의 137%와 비교하면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속된 건설 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매출은 줄어든 반면 매출 원가는 오르며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별 부채 비율도 한번 짚어보면요. 2023년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 무려 720%를 기록했고요. 금호건설이 589%, HJ중공업이 542%, 일성건설이 45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주 투자 시에는 재무 안전성 부분도 신중히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체크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픽이죠. 중동 상황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직접 개입하느냐, 이를 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발언을 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비공식적으로는 승인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노이즈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현 시점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국내 증시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제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시장과 한국 증시 전반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국방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제 공중 급유기 배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 발언을 통해서 전면전 가능성의 실마리를 보고 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량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거죠.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은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가, 금값의 상승이라든가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기술주, 소비주,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부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슈가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는 내년도죠. 2026년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강경 외교 노선이 강화되며 방산 에너지 정책 관련주가 추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 전략으로서는 방산, 정유금, ETF 중심의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주식으로 보면은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MSCI 지수 편입 이슈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와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정유에너지주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밖에 뭐 골드 선물, ETF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주나 2차 전지 소비주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익 실현,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적 전략으로 보면은 실적 기반 대형주,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분할 매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중소형 성장주는 수급 공백 우려로 인해서 관망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재유입되기 전까지는 되는 구간에서 리밸런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동 긴장감은 방산에너지 금 같은 실물 수혜 테마 단기적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 개입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임 여부를 두고 또 한 번의 상황실 회의를 가졌다고 하니 이어지는 속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 건설 공사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네. 중대형 건설사들의 작년 부채 비율이 평균 20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 재무 건전성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네네, 전반적으로 뭐 건설사들의 재무 리스크가 경고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고금리 부담이라든가 이 부동산 분양 시장의 위축, 그리고 여기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확대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 중소형 그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대형 건설사는 해외 수주를 레퍼런스라든가 인프라 포트폴리오가 있는 건설사이기 때문에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DLENC,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뭐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건자재 인프라 업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 하향 압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주식부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